디자인을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과 여기 모니터가 이렇게 있죠. 모니터는 15인치인데 제가 시승해본 모델 중에 가장 큰 모델은 역시나 GV80이었는데 14.5인치였죠. 그거보다는 0.5인치가 더 큰 모델이고요, 이게. 그리고 14.5인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좀 와이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뭐 TV 같이 4:3 비율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컬러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두 모델을 12.3인치 15인치 모니터를 하나로 연결시킨 이노비전 콕픽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보기에도 그렇고 옆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상당히 시인성도 좋지만 상당히 와이드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옆에 보시면 운전석으로 얘가 좀 살짝 휘어 있어요. 3-4도 정도 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고, 아이폰 같아요. 이렇게 아이폰 같이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터치감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좀, 이거는 오토 스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인상적인데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이렇게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밝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계기판과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기판에 조명을 좀 떨어뜨려 보고 올려도 보고, 그 다음에 계기판에 적용되는 이런 색상도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형이 좀 있어요. 계기판에 여기 보시면 이 계기판 이쪽에 들어온다, 그리고 요 위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온다, 운전석 사이드에 이 도어 쪽에도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전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공조기도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끄고, 켜고 끄고를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고요. 시트를 정확하게 누르면, 민방위자들은 요즘 너무 자주 오네요. 시트를 이렇게 누르면 시트 이거를 조절을 이렇게 여기 터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 또 등받이 이런 부분 요거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터치로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지금 제가 연결을 안 했는데 차량 상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처럼 다시 눌러가지고 볼 수 있고, 메뉴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이런 부분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주행 모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려보면, 하나씩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주얼, 온오프로드, 그러니까 오프로드죠. 자동 전문가 과정이 있고, 스노우, 미끄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이에요. 앞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라 저는 스노우 모드로 해놓고, 물론 레인이랑 뭐 좀 다르겠지만 약간 이제 미끄러움 방지 뭐 이런 걸 좀 원해서 스노우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하고 차간 거리 뭐 이런 부분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반자율 주행 부분이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음성 인식 기능과 여기 이제 가운데 뷰를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지도를 선택해 볼게요. 지도 이런 걸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보면 이렇게 끝으로 이제 좌우 끝으로 몰고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이 화면을 넓게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 이렇게 오프로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가운데를 좀 크게 보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좌우 정보를 더 보기 위해서 뷰 기능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좌우 디지털 계기판과 속도계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를 크게 보는 게 아니면 뭐 이 정도 적당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지도를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뷰를 한번 더 눌러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얼 시트는 3개까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어 버튼은 요거는 이제 그 폭스바겐 차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은 사이드 미러를 좌우를 조정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왼쪽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레프트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
다이얼을 좌우로 막 돌리면 이렇게, 우측으로 하면 이렇게, 좌측으로 하면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위 또 아래,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이얼을 이렇게 하면 사이드 미러가 접혀요. 요거는 이제 아테온부터 티구안, 투아레까지 다 동일하게 적용된 거라 기존에 폭스바겐 차를 타보셨으면 다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구안도 마찬가지인데 요 아랫부분에 이거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만한 공간인데, 요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갑을 넣으셔도 되고 뭐 담배를 넣으셔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납 공간도 조금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모델은 여기 2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쪽은 위가 뚫려 있어서 이쪽의 공간은 상당히 넉넉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모니터가 상당히 좀 뭐 GV80에 비해서 위아래 폭이 넓은 편이라 이쪽이 상당히 좀 좁아 보이는데, 공조기 빼고는 이쪽의 공간은 무선 충전이 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그럼 무선 충전이 되고요. 기어 노브는 이제 적당한 크기인데, 요즘에 다이얼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기어 노브가 이렇게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파킹 버튼 여기 있고요. 전자식 파킹 버튼은 요 아래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토 홀드 버튼 여기 있고요. 다이얼 요 음성을 이제 키우고 낮출 때 주로 쓰는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크롬을 깎아만 듯한 요런 재질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조기, 보조석 공조기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테온이나 뭐 이런 차를 타보면 여기 이쪽이 이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폭이 상당히 넓어 보이게 이렇게 설계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모니터가 워낙 크게 이노비전 콕핏이 워낙 이렇게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요만큼만 지금 이렇게 길게, 실질적인 여기 송풍구는 여기죠. 여기랑 저희 끝인데 이렇게 길게 설계해 놓은 모습은 기존의 아테온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R라인이기 때문에 스티어링의 아랫부분에 R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이제 저희 전고를 낮추고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L 40부터 70까지 해서 총 110mm가 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조정을 했을 때는 오프로드를 할 때는 아무래도 높여서 좀 에어서스가 어차피 적용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안정적인 주행, 가족과의 그런 주행을 원하시면 최대한 낮춰서 굉장히 좀 무게중심을 아래로 두고 출렁거림을 좀 낮춘 그런 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킹 오토 기능도 제가 한번 활용해 보고 리뷰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는 좀 파란색으로 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조 버튼, 이런 버튼도 여기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조기도 뭐 이렇게 또 눌러도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싱크를 맞춰서 해도 되고요. 여기 공조 기능도 여기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한 감성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게 모니터 아랫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운전석에서 보면 요 옆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야간 주행 때도 상당히 편안하고 시인성 좋은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서 조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밝기를 계기판 조명을 이렇게 눌렸다 내렸을 수 있습니다. 계기판 조명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요 아래 색상 여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되는데 제가 좀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래 부분에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 부분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여기 파란색이잖아요. 요 파란색을 제가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초록색도 이렇게, 다시 노란색,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 노란색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하면 벤츠 뭐 이런 쪽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요쪽에 이렇게 조향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R라인의 그런 디자인과 이런 감성적인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 보조석에 있는 사람도 너무 감성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 이렇게 놓고 약간 좀 더 진한 파랑, 이 보라색이네, 이렇게 파랑,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투아렉, 이번에 이제 출시된 투아렉이죠. 3세대 모델이고요. 3세대 모델로 출시가 되면서 디자인도 굉장히 샤프해지고, 기존에는 약간 동글동글한 인상이 깊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후면보다는 이제 전면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면 디자인이 굉장히 샤프한 느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약간 후면은 기존 모델과 비슷하게 약간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전면은 굉장히 세련미 넘치는 그런 날카로운 이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갖춘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 올릴 스티어링 기능이 있어서 코너링이나 턴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아우디 A8이 작년에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하반기에 출시가 됐죠. 그때 제가 직접 시승하면서 이 올휠 스티어링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여기도 2차선이고 저 반대편도 2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요 왼쪽 차선에서 유턴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전장이 긴 차들, 이런 모델들은 한 방에 턴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턴을 못해서 갔다가 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고생을 계속 하게 되는데, 올휠 스티어링이 있다 그러면 네 바퀴 모두가 조향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뒷바퀴가 이렇게 같이 돌아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차가 보이시죠? 이 차가 유턴을 할 때 전장이 긴 차들은 한 번에 저렇게 쏙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올휠 스티어링 기능이 있는 차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한 번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코너링을 상당히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좁은 골목이나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차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을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상한 곳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뭐 턴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전장이 4880mm에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전장이 4880mm에 전폭 같은 경우도 1965mm, 전폭도 1985mm라서 상당히 큰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델들도 한 방에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유턴을 쑥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조향 장치가 사륜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올휠 스티어링 기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휠 스티어링 기능을 아직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편안한 기능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유턴 할 때 이런 기능을 몇 번 활용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편안하다, 너무 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지금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턴 기능인데, 유턴을 보행 신호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행 신호시 걸리면 요 유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행 신호 나오면 유턴 한번 해보고, 올휠 스티어링 기능은 사륜에 다 조향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턴을 할 때 전륜에 이제 조향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가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완만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더해서 뒷바퀴가 살짝 거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꺾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턴을 하는데 완만하게 이렇게 돌면 저 끝에서 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만하게 도는 거에다가 뒷바퀴가 약간 도와주면서 살짝 이렇게 좀 더 돌아가는 걸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행 신호 들어오면 저희 여기서 턴을 해볼게요. 옆에 물에 3칸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턴을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면 편안하게 돌죠. 요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올휠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델이 3.0 TDI 엔진을 장착한 모델인데, 마력을 보면 286마력에 61.2 토크예요. 그래서 디젤 모델답게 토크가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직접 시승하다 보니까 빗길이에요. 빗길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30km 구간이라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달리고 있지만, 아까 고속으로 달려봐도 빗길에서 상당히 안정감 있게 가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호가 딱 걸렸어요. 이제 막 가속을 해서 100km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가 딱 걸렸다. 그때 감속을 하는데 되게 부드럽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 시승하면 이제 느껴지실 부분인데 아무래도 운전자가 상당히 편안하게 가감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구간에서는 충분히 올리고, 내릴 구간에서도 그렇게 겁먹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감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시승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가감속 이런 부분은 좀 기대를 안 했었는데 말 그대로 폭스바겐 차 잘 만들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그 모델 폭스바겐의 모델들을 시승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컨셉에 맞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티구안을 시승을 했고, 포모션 모델도 시승을 했고, 그리고 아테온 모델, 이제 세단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젤 세단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중형 세단의 그런 모델도 시승을 하면서 각자 컨셉이 있고 그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투아렉 R라인 같은 경우는 1억짜리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억의 가성비가 나올까 했는데 디자인적인 매력도 있지만 전체적인 편의 기능이나, 그리고 이제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출시가 되면서 갖춰진 이 디지털 뷰와 디지털 기능, 그 터치, 그리고 운전자를 생각한 이런 구조, 그리고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갖고 싶은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럭셔리 SUV 모델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 속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을 럭셔리 SUV 모델들과 하게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월 이제 출시가 되자마자 125대가 팔렸죠. 2월에. 그러면서 단숨에 탑3에 들어갔습니다. 럭셔리 SUV 부분에서. 그래서 우선은 출시를 기다렸던 분들이 워낙 많았고, 출시를 하고 나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런 평이 많았고, 직접 시승을 해보신 분들이 주행 성능 또한 좋다, 그래서 더욱더 평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연비가 10km가 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900km까지 나와요. 그래서 연비가 단순히 높아서라기보다는 디젤의 연료통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리셋하고 평균 연비가 제가 시내 주행만 했는데도 11km가 나오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거의 안 탔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11km 연비, 고속도로 타면 12km까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트렁크의 폭을 보면, 트렁크는 이제 여기 제일 끝부분에 여기 홈이 파져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 끝부분까지 보면 여기는 넓이가 가로로 138cm가 나오고요. 안쪽에 여기 이제 바퀴 부분이 올라온 이 부분을 보면 이쪽은 가로로 108cm입니다. 그래서 이 끝 부분과 안쪽이 138cm와 108cm에서 30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골프백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겠지만 끝부분에는 가로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는 두 개를 어차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넣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적재를 했고요. 높이로 봐서는 3단 적재도 가능하고, 폴딩을 할 경우에는 골프백 4개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로 길이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 폴딩을 안 할 경우는 세로는 딱 1m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딱 1m고, 폴딩을 해버리면 173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을 하면 1800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2열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폴딩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마트에서 장보고 물건을 이렇게 아래에 내렸다가 트렁크를 열고 이럴 필요 없이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요 아래로 킥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됩니다. 해볼게요. 마트에서 장보고 이럴 때 간혹 이렇게 손에 짐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그때는 손에 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킥 이렇게 해서 문을 여시면 됩니다. 네. 닫을 때도 킥을 했는데 해볼까요? 닫을 때는 안되네요. 닫을 때는 이걸 눌러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 투아렉은 2002년 1세대 출시 이후로 17년 만인 2019년 7월에 누적 생산량 100만 대를 돌파한 모델입니다. 다이내믹한 성능과 안락함은 물론 세련된 이미지를 통해서 최상의 SUV라는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출시되자마자 럭셔리 SUV 부문에서 수입 SUV 부분에서 3위에 오르는 그런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면 디자인을 보면 양쪽의 헤드램프부터 가운데 강하게 크롬 처리가 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가로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의 전폭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갖게 하고요.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통해서 멀리서도 폭스바겐 차량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왼쪽 부분에 보면 R라인을 상징하는 엠블럼이 붙어 있어서 더욱더 이 차가 최상의 트림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합니다. 신형 투아렉은 이전 모델과 비교해 전장은 4880mm, 전폭은 1985mm로 더 늘어났고 전고는 1670mm로 더 낮아지면서 훨씬 역동적인 비율을 갖추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9월에는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기관인 유로엔캡에서 대형 오프로드 부분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충돌 테스트 전문가들은 신형 투아렉이 모든 부문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유로엔캡의 까다로운 테스트에서 받은 5스타 등급은 투아렉이 정말 동급 차량 중에서도 특별히 안전한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고요. 주로 가족과 주말에 레저 활동이나 가족과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패밀리카로 추천드리기에 손색이 없는 안전 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